엄마, 숨긴 돈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간 거야? 내 돈은 이미 더 필요한 곳에 갔단다. 뭐라고요? 그게 다 우리 거였는데. 너희 것!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않니?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니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옷장에서 꺼낸 남색 블라우스는 10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손으로 주름을 펴며 입어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다. 발끝까지 내려다본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검은 구두는 밑창이 조금 닳았지만 아직 신을 만했다. 엄마, 준비 다 했어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큰딸 미영의 목소리에 정수는 서둘러 립스틱을 발랐다. 연한 분홍색이 주름진 입술에 스며들자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다.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빗어 넘기고 작은 가죽 핸드백을 들었다. 네, 금방 나갈게요. 거실로 나오니 아들 준호와 미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준호는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미영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둘 다 평소보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엄마,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 좀 할 거잖아요. 괜찮은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미영이 일어나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다. 이걸로도 충분해. 정수는 손에 든 낡은 가죽 핸드백을 가리켰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 가방 언제 산 거예요?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5년쯤 됐나? 아직 멀쩡하잖니. 정수는 가방을 쓰다듬었다. 모서리가 조금 해지고 금속 부분이 변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든든했다. 미영이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백화점 갈 때 그런 가방 들고 가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봐요. 뭘 본다고? 가방이 사람을 평가하나? 그게 아니라 미영이 말끝을 흐렸다. 준호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일단 가죠. 늦겠어요. 세 사람은 준호의 검은색 SUV에 올라탔다. 정수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넓은 도로가 이어졌다. 주말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지 않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었다. 엄마,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준호가 백미러로 정순을 보며 물었다. 글쎄, 딱히. 그냥 구경이나 하면 되지 뭐.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 용돈 드릴 테니까. 미영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난 지금 있는 것들로도 충분해. 미영과 준호가 시선을 주고받는 게 백미러에 보였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다. 30분 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에 도착했다. 정수는 차에서 내리며 건물을 올려다봤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외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입구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정수는 살짝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곳에 오는 것이 몇 년 만인지 가물가물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넓은 홀 곳곳에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눈부셨다. 가격표를 힐끗 본 정수는 눈을 깜빡였다. 한 개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다. 엄마, 저기 봐요. 새로 들어온 브랜드래요. 미영이 한 매장을 가리켰다. 매장 안에는 젊은 여성들이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지고 있었다. 들어가 볼까요?
미영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완벽한 화장과 정갈한 복장이 인상적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 대답했다. 어머니 가방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직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순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녀가 든 낡은 가죽 핸드백을 발견하는 순간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다. 물론 곧바로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정수는 그 찰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직원이 물었다. 실용적이고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걸로요. 정순이 답했다. 직원은 진열대로 안내했다. 여러 가방들이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다. 하나씩 설명을 들으며 가격을 확인할 때마다 정순의 표정은 굳어갔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수제 가죽으로 만들어졌고요. 가격은 180만 원입니다. 이건 좀 더 간단한 디자인이고 120만 원이에요. 미영이 가방 하나를 들어보며 말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색깔도 무난하고. 정수는 가격표를 다시 확인했다. 120만 원. 그 돈이면 동네 시장에서 몇 달은 장을 볼 수 있는 금액이었다. 좀 비싸네. 정순이 작게 중얼거렸다. 직원이 들었는지 말했다. 요즘 명품 가방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그래도 품질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편이에요. 그때 준호가 다른 매장에서 돌아왔다. 손목에는 새로운 시계를 차고 있었다. 엄마, 가방 골랐어요? 아직 좀 비싸서. 준호가 가격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괜찮다. 집에 있는 거 써도 돼. 미영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하나 사세요. 언제 또 이런 데 와서 쇼핑해요. 정수는 진열된 가방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모두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가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20만 원이면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과 한 달 내내 점심을 해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 180만 원이면 손자 대학 등록금에 보태줄 수 있었다. 시간 좀 더 생각해 보고 살게. 정순이 말했다. 직원이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사람은 매장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미영이 말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아꼈어요? 돈 모아서 뭐 하려고? 모은 돈이 어디 있다고? 있잖아요. 엄마가 숨겨놓은 돈. 준호가 끼어들었다. 평생 그렇게 아껴 사시면서 돈을 안 모아놨을 리가 없어요. 정순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끼리 뭘 숨기겠어요. 미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버지 보험금도 있었고, 집도 있고, 저축도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너희들 주려고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나중에 주실 거면 지금 써도 똑같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다. 정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3층 여성복 매장에 들렀다. 미영이 원피스 몇 벌을 골라보고 있을 때 정수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다. 매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대화들이 귀에 들어왔다. 이번 시즌 신상이에요. 정말 예뻐요.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브랜드가 있어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브랜드로 판단하잖아요. 정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10년 된 블라우스, 몇 년 전에 시장에서 산 검은 바지. 브랜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옷들이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다. 미영이 원피스 2벌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어때요? 하나는 진한 남색, 하나는 와인색이었다.
둘 다 깔끔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예쁘네. 얼마야? 각각 35만 원이에요.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원피스 하나가 35만 원. 요즘 이 정도는 싼 편이에요, 엄마. 백화점 브랜드 옷이 다 이래요. 미영이 두 원피스를 번갈아 보며 고민했다. 둘 다 예쁘네. 어떡하지? 하나만 사면 되잖니. 엄마, 색깔이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입어야 하는데. 정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35만 원짜리 원피스 두 벌이면 70만 원이었다. 그 돈이면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이 한 달 내내 웃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둘 다 살까요? 미영이 준호를 보며 물었다. 사. 예쁘게 입어. 결국 미영은 두 원피스를 모두 계산했다. 직원이 고급스러운 쇼핑백에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다. 4층 남성복 매장으로 이동했다. 준호가 정장을 구경하고 있을 때 정수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발이 조금 아팠다. 오랜만에 백화점을 돌아다니니 생각보다 피곤했다. 미영이 옆에 앉았다. 엄마, 피곤하세요? 조금. 괜찮아. 엄마도 옷 하나 사세요. 여성복 매장에서 본 거 있잖아요. 난 옷이 많아. 언제 산 옷들이에요? 다 오래된 거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다. 엄마, 좀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왜 그렇게 아껴 살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투자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옷에 수십만 원을 쓰는 것이 투자일까? 준호가 정장 한 벌을 들고 왔다. 이거 어때요? 지린내색 정장이었다. 재질이 좋아 보였고 핏도 괜찮았다. 얼마야? 정순이 물었다. 180만 원이요. 직원이 대답했다. 정순의 눈이 커졌다. 정장 한 벌이 180만 원. 수입 브랜드라서요. 재질도 좋고 디자인도 클래식해서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다. 좀 비싸지 않나?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정장 가격이 다 이래요. 회사에서 입을 거니까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죠. 또 투자라는 말이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180만 원이면 동네 아이들 장학금을 몇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이었다.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한 거 찾아보면 안 될까? 엄마, 백화점까지 와서 싸구려 사려고요? 미영이 끼어들었다. 준호 오빠도 이제 부장이 됐는데 그 정도는 입어야 체면이 서죠. 체면.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다.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들 브랜드로 사람을 판단해요. 싸구려 입고 다니면 무시당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나?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세상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 시대예요. 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정말 맞는 건지. 결국 준호는 그 정장을 샀다. 직원이 고급 양복 가방에 포장해 주었다. 오후 2시가 되자 배가 고파졌다. 백화점 레스토랑 층으로 올라갔다. 여러 식당들이 있었는데 가격을 보니 모두 평소보다 비쌌다. 어디서 먹을까요? 미영이 물었다. 아무 데나. 배고프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점심 메뉴를 보니 파스타 한 접시가 3만 원, 스테이크는 5만 원이 넘었다. 좀 비싸네. 정순이 중얼거렸다. 백화점 레스토랑이니까요. 분위기 값도 있는 거죠. 미영이 설명했다. 웨이터가 다가왔다. 정중한 태도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다. 정수는 가장 저렴한 파스타를 시켰다. 엄마, 다른 거 드세요.
제가 낼 테니까.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 대화가 들려왔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2명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 가방 새로 샀는데 정말 만족해요. 어떤 브랜드예요? 샤넬이에요. 비싸긴 했지만 이런 건 투자잖아요.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흘끗 봤다. 둘 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가방, 신발, 액세서리까지 모두 값비싸 보였다. 그래도 행복해 보이네. 정순이 작게 혼잣말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음식이 나왔다. 파스타는 생각보다 맛있었지만 양이 적었다. 3만 원에 비해서는 아쉬운 정도였다. 엄마, 맛있어요? 준호가 물었다. 응, 괜찮네. 다음에는 더 좋은 곳 가요. 여기는 그냥 간단히 먹는 곳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더 좋은 곳이면 얼마나 더 비쌀까?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다. 화장품 코너에서 미영이 또 쇼핑을 시작했다. 엄마, 화장품도 새로 사세요. 피부에 좋은 거로. 난 지금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가 지금 쓰는 게 뭐예요?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죠.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그녀가 쓰는 화장품은 동네 약국에서 산 것들이었다. 비싸지 않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그게 뭐가 나빠? 엄마,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거 써야 해요. 피부 관리 안 하면 더 늙어 보여요. 미영이 직원과 상담을 받고 있을 때 정수는 옆에서 지켜봤다. 직원이 여러 제품을 설명하는데 하나하나가 수십만 원씩 했다. 이 세트로 하시면 전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정순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정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작게 말했다. 화장품이 그렇게 비싸. 직원이 정중하게 설명했다. 프리미엄 라인이라서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히 다르십니다. 미영이 엄마를 돌아봤다. 엄마, 창피해요. 목소리 좀 낮춰요. 그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창피하다고? 자신이 창피한 존재라는 말인가? 미안해. 정순이 작게 말했다. 결국 미영은 그 화장품 세트를 샀다. 80만 원이라는 거금이 카드 한 번 긋는 것으로 사라졌다. 백화점을 나올 때 즈음, 세 사람의 손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준호와 미영은 만족스러워했지만 정순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미영이 말했다. 엄마, 오늘 아무것도 안 사셨네요. 구경만 해도 좋았어. 다음에는 꼭 뭔가 사세요.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단어였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자식들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대략 계산해 보니 4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다. 그 돈이면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몇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아니면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를 미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 뒤돌아보며 물었다. 응,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오늘 하루 종일 느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자식들의 시선, 매장 직원들의 표정, 다른 고객들의 대화,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편했다.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준호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나가죠. 이번엔 엄마 것도 사고. 고마워.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늘의 경험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자식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정수는 작은 금고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오늘 하루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다. 미영이 말한 창피하다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딸에게 창피한 존재였다니.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작은 아파트는 고요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봤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들이 한가롭게 빛나고 있었다. 정말 내가 틀렸나? 혼잣말이 작은 부엌에 울려 퍼졌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건지 의문이 들었다. 자식들 말대로 세상이 변했다면 자신도 변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컸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아껴 살았는가? 자식들이 어릴 때 좋은 것 먹이고 입히려고, 교육비를 마련하려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서재로 향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책상이 그대로 있었다. 서랍 맨 아래 칸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정수는 그 서랍을 열고 작은 열쇠를 꺼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금고. 남편조차 몰랐던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정수뿐이었다.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옷장 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작은 금고를 꺼냈다. 무게가 제법 나갔다.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올려놓고 열쇠를 돌렸다. 딸깍.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고 지나갔다. 안에는 정순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오래된 예금 증서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적금 통장들, 모두 자식들이 모르는 것들이었다. 정수는 손을 떨며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는 30년 전에 가입한 적금. 매달 10만 원씩 넣어서 만기가 된 후 재투자를 반복한 것이었다.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8천만 원이 넘었다. 두 번째는 남편이 모르게 산 땅 문서.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몰래 준 돈으로 샀던 교회의 작은 땅이었다. 당시에는 별 가치가 없었지만 지금은 개발되면서 1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 세 번째는 각종 적금과 예금 통장들. 생활비를 아껴서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다. 총합하면 5천만 원 정도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생명보험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2억 원을 그대로 정기예금에 넣어둔 것이었다. 자식들은 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였다고 알고 있었다. 정수는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계산했다. 대략 25억 원. 자신도 놀랄 만한 금액이었다. 평생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결과였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주면. 잠시 상상해봤다. 준호는 더 비싼 정장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것이다. 미영은 명품 가방을 더 많이 사고, 비싼 화장품을 쓰고, 해외여행을 더 자주 다닐 것이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원할 것이다. 오늘 백화점에서 본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했다. 정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법적으로는 자신의 것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 새벽 3시, 부엌에서 차를 끓여 마시며 정수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다. 19살에 결혼한 그녀는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 남편은 착했지만 의지할 만한 사람은 못 되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더욱 힘들었다. 준호가 태어나고 2년 후 미영이 태어났다.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그래서 틈틈이 부업을 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집에서 재봉일,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았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모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교육비가 문제였다. 과외비, 학원비, 교재비, 모든 것이 돈이었다. 자신은 한 번도 미용실에 가지 않고 머리를 직접 잘랐다. 옷도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샀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였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대학에 보낼 때는 정말 힘들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몇 년을 더 고생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준호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마련해 줬고, 미영 결혼할 때는 혼수를 제대로 차려줬다. 자신들은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넉넉하게 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식들은 자신을 창피해했다. 낡은 가방을 든 초라한 노인으로만 봤다. 새벽 4시. 정수는 다시 금고 앞에 앉았다.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다. 이 돈으로 정말 뭘 할까? 첫 번째 선택은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원래 계획대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하지만 오늘의 경험을 생각하면 그들이 이 돈을 현명하게 쓸 것 같지 않았다. 두 번째 선택은 자신이 쓰는 것이었다. 미영의 말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좋은 옷을 사고, 비싼 화장품을 쓰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까? 오늘 백화점에서 본 것들이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브랜드가 뭔지, 유명한 디자이너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다. 세 번째 선택이 있었다. 정수는 침실로 돌아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적혀 있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아버지, 당뇨약값 부담. 슈퍼마켓 사장님,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 아래층 아주머니, 남편 수술비 필요. 경로당 어르신들, 난방비 부족. 몇 년에 걸쳐 적어둔 것들이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국가 지원을 받기에는 애매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들. 정수는 수첩을 넘기며 더 많은 것들을 떠올렸다. 동네 도서관의 낡은 책들, 어린이집의 부족한 급식비,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겨울 난방비. 이런 곳에 쓰면 어떨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 브랜드나 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희망을 위해서.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정수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결심이 섰다. 그래. 이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정수는 수첩에 새로운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어떤 곳에, 얼마나,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동네 복지관. 거기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예산 부족으로 일주일에 3번밖에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아이들 급식비가 부족해서 질 좋은 재료를 쓰지 못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장학금.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것. 네 번째로 의료비 지원.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목록은 계속 늘어났다. 2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계산해 봤다. 복지관 급식비 지원 연간 2억 원이면
매일 100명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드릴 수 있다. 어린이집 지원 5천만 원이면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재료로 만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장학금 3억 원이면 30명의 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5억 원이면 1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산을 하면서 정순의 가슴이 뛰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새벽 6시. 정수는 모든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류들을 보는 마음이 달랐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으로 보였다. 아침이 되면서 아파트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어젯밤의 고민으로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맑았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지 결정해야 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복지단체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곳이 정말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지 확인이 필요했다. 오전 10시경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고마웠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좋아. 잘 잤어. 그런데 엄마, 진짜로 화장품 세트 하나 사시는 게 어때요? 제가 사드릴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난 지금 것도 충분해. 에휴, 엄마는 정말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전화를 끊고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후회할 일은 자신이 아니라 자식들이 할 것 같았다.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나갔다. 평소보다 유심히 주변을 관찰했다. 복지관 앞을 지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점심시간인데도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다. 예산 부족으로 급식 횟수를 줄였다고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어린이집 앞도 지나갔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맑은 웃음소리가 정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저녁 무렵, 정수는 다시 금고를 열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계획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직접 방문. 몇 곳을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기부 실행.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 마지막 단계는 모니터링.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 계획을 세우면서 정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50년 넘게 모은 돈이 드디어 제대로 쓰일 곳을 찾은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브랜드와 허영을 위해 돈을 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미안해, 준호야, 미영아. 엄마가 너희에게 남겨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것 같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서류들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 있는 선택을 하며 사는 인생. 금고를 닫으면서 정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감사 인사,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학생들의 희망찬 목소리.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정수는 알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세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다. 거울 앞에서 몸단장을 하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남색 블라우스는 여전히 단정했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희망복지재단이었다.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이곳은 투명한 운영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예상보다 소박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에 희망복지재단이라는 간판이 조촐하게 걸려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몇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들의 옷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얼굴에는 순수한 웃음이 가득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찾던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1층 현관을 들어서니 작은 로비가 나왔다. 벽면에는 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급식 봉사, 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던 젊은 여직원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로비의 작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곳곳에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다. 손글씨로 쓰인 편지들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정순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돈이 쓰인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소박했다. 값비싼 시계나 액세서리는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 재단의 이사장 김태수입니다. 기부를 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순이라고 합니다. 김 이사장은 정순을 2층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넓지 않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각종 인증서와 감사장들이 걸려 있었다. 먼저 저희 재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배경부터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독거노인 급식 지원,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도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철학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기부를 원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말하면 놀랄 것 같았다. 우선 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의 눈이 크게 뜨였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5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된 돈입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은행 서류들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 온 것들이었다. 김 이사장은 서류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큰 기부를. 저는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기부를 익명으로 하시면
그게 제 뜻입니다. 김 이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럼 익명의 천사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류 작성이 시작되었다. 정수는 또박또박 서명을 했다. 50년 넘게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이사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2억 원은 독거노인 급식 프로그램에 쓰겠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3번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매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은 의료비 지원에 쓰겠습니다. 수술비나 치료비가 부족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교육비 지원에 쓰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정수는 계획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신의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니.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분기별로 상세한 활동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김 이사장이 재단 내부를 안내해 주었다. 3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오래된 책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읽고 있었다. 책들이 많이 오래됐네요. 네, 새 책을 사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책도 새로 사면 되죠. 추가로 지원할게요. 정순의 말에 김 이사장이 또 한 번 놀랐다. 2층에는 급식을 준비하는 작은 주방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이 정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여기서 하루에 몇 명이나 식사를 하나요? 현재는 약 8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세요. 그럼 100명, 200명도 가능하겠네요. 기부해 주신 덕분에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서명을 마쳤다. 계약서에는 익명의 기부자라고 적혀 있었다. 정수는 만족스러웠다.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나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이사장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지, 도움을 받는 분들이 행복해 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재단을 나오면서 정수는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놓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재단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제 저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아픈 몸을 치료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계속 생각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20억 원이 더 남아 있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곳을 도울 수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어린이집이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인데 급식비 부족으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 그 다음은 동네 도서관. 오래된 책들을 새 것으로 바꾸고 프로그램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다. 수첩에 적어둔 이름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오늘의 일을 일기에 적었다. 오늘 첫 번째 기부를 했다. 희망복지재단에 5억 원. 이사장님이 정말 고마워하셨다. 내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줄 몰랐다. 준호와 미영이가 백화점에서 쓴 돈을 생각해 보니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일기를 쓰면서 정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자식들에게 줬다면 몇 개월 만에 사치품으로 사라졌을 돈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희망을 살리는 데 쓰일 것이었다. 저녁 무렵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동네 구경 좀 했지. 에휴, 심심하시겠어요. 내일은 준호 오빠랑 같이 나가요. 엄마, 옷 좀 사드릴게요. 정수는 웃었다.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난 지금도 충분해. 엄마는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웃었다. 미영이 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자신이 오늘 하루에 미영이 평생 벌 수도 없는 돈을 기부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미영이 알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정순의 선택이었고 정순의 행복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어린이집 방문, 도서관 상담,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리스트 정리. 2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상상하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정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3개월 후, 준호와 미영은 각자의 일상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준호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회사에서 승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미영은 명품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랑하기 바빴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기대가 있었다.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것이었다. 형, 엄마 통장 같은 거 본 적 있어? 미영이 준호에게 전화로 물었다. 없어. 근데 분명히 있을 거야. 아버지 보험금도 있었고 평생 그렇게 아껴 사셨는데. 맞아. 우리 몰래 얼마나 모아놨을까? 몇억은 있을 것 같은데.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속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준호는 강남에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었고, 미영은 외국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한편 정수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매주 복지재단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정순의 기부는 계속되었다. 동네 어린이집에 1억 원, 구립도서관 리모델링에 5천만 원,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에 3억 원. 어느새 총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세상으로 나가 있었다. 목요일 오후, 정순이 희망복지재단에서 급식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영의 차도 함께 있었다. 왜 둘 다 왔을까? 정수는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미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준호가 일어나며 물었다. 동네 산책 좀 했지. 너희는 왜 갑자기? 미영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자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엄마, 저희가 상속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속? 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영이 덧붙였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싶었다. 그래서 세무사 선생님께 문의를 해봤어요. 상속세 절약 방법도 있고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설명했다. 세무사? 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라면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적게 나오고 좋대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자식들이 벌써 자신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다. 그런데 엄마, 정확히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미영이 물었다. 재산이라고 할 게 뭐가 있겠니? 이 집이랑. 엄마, 저희끼리 뭘 숨기겠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보험금도 있었고 평생 저축하신 것도 있을 텐데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렇게 많지 않아. 엄마,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왜 그렇게 급해?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도 집을 바꾸고 싶고, 미영이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미리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정수는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분할을 논하고 있다니. 너희들, 나를 빨리 죽이고 싶은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럼 뭐야?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호가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보람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알겠어. 그럼 금고를 열어서 보여줄게. 정수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다. 준호와 미영이 뒤따랐다.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검은 금고를 꺼냈다. 자식들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 정말 금고가 있었네.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다. 정수는 열쇠로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게 전부야. 준호가 서류들을 받아보았다. 예금 잔액 증명서 몇 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잔액이 5천만 원. 미영도 서류를 들여다봤다. 땅도 이게 전부예요? 생각보다. 실망했어. 정순이 냉정하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준호가 당황해했다. 아버지 보험금은 어디 갔어요? 미영이 물었다. 생활비로 다 썼지. 너희 결혼할 때도 많이 들어갔고. 자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다. 그런데 엄마, 평생 그렇게 아껴 사셨는데 이게 다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다. 왜? 믿을 수 없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식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서러웠다. 더 찾아봐. 집 안을 다 뒤져봐. 정순이 화가 나서 말했다. 미영이 깜짝 놀랐다. 엄마, 왜 그러세요? 너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 숨겨진 재산을 찾는 거. 준호가 진정시키려 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정확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어. 이제 알았으니까 만족해. 정수는 금고를 다시 닫고 옷장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자식들도 뒤따라 나왔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미영이 달래려 했다. 화낼 만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준비. 뭘 준비해? 내 죽음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러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계획? 무슨 계획? 저는 집을 바꾸고 싶고, 미영이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럼 너희가 벌어서 해.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사업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수는 자식들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너희들, 나한테 실망했지? 실망이 아니라 미영이 말끝을 흐렸다. 실망했다고 말해. 기대한 것보다 적어서.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좀, 그렇긴 해요. 평생 그렇게 아껴 사셨는데. 그래, 실망스럽지.
수십억을 기대했는데 몇 척도 안 되니까. 미영이 변명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바보라서 모를 것 같아? 정수는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엄마, 가라고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식들도 당황했다. 평소에 온순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준호와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수는 혼자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방금 전 자식들과의 대화가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내가 너무 심했나? 잠시 후회도 들었지만 자식들의 태도를 생각하면 화가 다시 치밀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고민이 있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자신이 지난 3개월 동안 10억 원을 기부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부할 계획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한다면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기부를 중단하라고 할 것이다. 그 돈이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럴 필요 없어.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쓰는 거지. 정수는 결심을 굳혔다. 앞으로도 계속 비밀로 하겠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괜찮다. 그런데 엄마, 정말 다른 통장은 없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없다고 했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뭔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뭐가 나온다고? 숨겨둔 통장이나 그런 거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싶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보고 있다는 것이 서러웠다. 알겠어. 뭔가 있으면 말할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로 뭔가가 나올 것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그날 오후, 정수는 다시 희망복지재단을 찾았다. 김 이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덕분에 급식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추가로 지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5억 원 더 기부하겠습니다. 김 이사장이 깜짝 놀랐다. 5억 원을 또요? 네. 청소년 쉼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싶어요. 그날 정수는 또 5억 원을 기부했다. 이제 총 15억 원이 기부된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홀가분함을 느꼈다.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기부를 하고 나니 다시 평안해졌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다. 자식들이 내 재산을 물어봤다. 실망한 것 같았다. 기대한 것보다 적어서.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맞다. 자식들에게 주면 또 사치품 사는데 쓸 텐데. 그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게 낫다. 일기를 쓰면서 정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다. 자식들의 실망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돈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해주고 싶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혹시 예전에 아버지가 투자한 주식이나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정말요?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없다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색이 느껴졌다. 아직도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저희가 집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혹시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수는 화가 났다. 집을 뒤지겠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도와드리겠다는. 필요 없어.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해.
그날부터 정수는 자식들과의 거리감을 더욱 느꼈다. 그들은 여전히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었고, 자신은 그 재산을 조용히 세상에 나누어 주고 있었다. 이제 남은 재산은 10억 원 정도였다. 그 돈도 곧 좋은 곳에 쓰일 예정이었다. 자식들은 영영 모를 것이다. 자신들이 꿈꿨던 상속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6개월 후, 정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마지막 남은 재산 10억 원도 모두 기부를 마쳤다. 시각장애인 학교에 3억 원, 농촌 의료 서비스 확대에 4억 원, 저소득층 주거 개선에 3억 원. 이제 그녀의 통장에는 생활비 정도의 돈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전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돈을 아끼던 날들, 미래의 상속을 걱정하던 무거운 마음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 사이 준호와 미영은 여전히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었다. 가끔 집에 들러서는 이곳저곳을 뒤지며 혹시 놓친 통장이나 증서가 없는지 확인했다. 엄마, 정말 다른 은행 계좌는 없어요? 미영이 또 한 번 물었다.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그런데 이상해요. 평생 그렇게 모으셨는데. 정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정수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침실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소박한 옷들이지만 깨끗하고 단정했다. 여권을 확인하고 항공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했다. 처음 사용해보는 온라인 예약이었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젊은 자원봉사자가 도와준 덕분에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었다. 제주도. 오랜만이네. 정수는 40년 전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를 다시 가기로 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였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공항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다. 25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희망복지재단의 김 이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던 모습, 새 급식을 먹고 활짝 웃던 할머니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의 기쁨에 찬 표정. 그 모든 순간들이 정순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어떤 사치품보다 값진 것이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정수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제주도행 11시 30분 항공편이시군요.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정수는 신분증과 함께 미소를 건넸다. 혼자 여행이세요? 직원이 물었다. 네, 오랜만에 나가보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제주도 날씨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정수는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미영아, 준호야, 며칠 여행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라. 곧바로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가세요? 갑자기 왜? 제주도. 혼자 좀 쉬다 올게. 혼자요? 위험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가시죠. 괜찮아. 나도 젊을 때 다녔던 곳이야. 그래도, 됐어. 며칠 있다 올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정수는 가슴이 설렜다. 언제부터 이런 설렘을 잃어버렸던 걸까? 자식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순간을 지켜봤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기,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다.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울보다 확실히 따뜻했다.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으로 골랐는데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펜션 사장이 물었다. 네. 오랜만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좋으시겠어요. 바로 앞이 바다라서 산책하기 좋을 거예요. 짐을 풀고 정수는 바다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발을 담그자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40년 전 신혼여행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남편과 손을 잡고 이 바닷가를 걸었었다. 젊었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었다. 지금은 홀로 서 있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컸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갈치조림과 된장찌개, 보리밥,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오랜만에 여행 왔어요. 좋으시겠어요. 요즘 혼자 여행하시는 어르신들 많아져요. 자유롭게 다니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수는 웃었다. 정말 자유로웠다. 첫날 밤,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정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제주도에 도착했다. 40년 만에 다시 온 이곳이 여전히 아름답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였지만 지금은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인 것 같다. 둘째 날, 정수는 버스를 타고 섬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라산 중턱의 절에도 가고 작은 박물관도 구경했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점심에는 흑돼지 고기를 먹었다. 관광지 음식이라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했다. 이전 같았으면 가격부터 확인하고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후에는 성산 일출봉에 올랐다. 계단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장관이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와, 정말 예쁘다. 옆에 있던 젊은 연인이 감탄했다. 정순도 같은 마음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서 다니시니까 걱정돼요. 괜찮아. 정말 좋다. 언제 들어오세요? 며칠 더 있을 거야.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풍경을 바라봤다. 자식들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혹시 숨겨둔 재산을 찾을 기회를 놓칠까 하는 것 같았다. 셋째 날 저녁, 정수는 펜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다. 노을이 지면서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50대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은퇴하고 나면 이런 데 살까? 좋지. 조용하고 아름답고 돈은 많이 안 들겠지. 서울보다 훨씬 적게 들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수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도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서울의 아파트를 팔면 제주도에서 작은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소박하게 살면서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었다. 넷째 날, 정수는 부동산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전원주택들을 구경했다. 대부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다. 네,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요즘 서울에서 은퇴 후 이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작은 2층 집을 구경했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2층에는 침실과 작은 서재가 있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3억 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하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가서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 오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반대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었다.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었다. 5째 날 아침, 정수는 펜션을 정리하며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제주도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었다. 푸른 바다, 넓은 하늘, 여유로운 사람들. 곧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일상이 될 것이었다. 할머니, 또 오실 거죠? 택시 기사가 물었다. 네, 곧 이사 올 예정이에요. 정말요? 좋으시겠어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정수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곧 도착한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내일 저녁에 와라. 내일이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었다. 25억 원을 기부한 것도, 제주도 이사 계획도,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정수는 창밖의 제주도를 내려다봤다. 점점 작아지지만 곧 다시 돌아올 곳이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었다.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사는구나.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